한국인들은 정말 FBI보다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최근 아시아를 돌며 악명을 떨치던 한 미국인 유튜버가 한국에서 전대미문의 추적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아무도 제재하지 못했던 그의 민폐 행각이 한국에서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데요. 2024년 10월 소녀상을 모욕하고 공공장소에서 북한 음악을 튼 것을 시작으로 한국 시민들의 분노를 산 이 유튜버는 지금 한국의 어딘가에 숨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한국 네티즌들의 놀라운 추적은 계속되고 있죠.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 시민들의 놀라운 수사력입니다. 피자 배달 상자 하나, CCTV 속 간판 하나로 위치를 특정하는가 하면 전국에 깔린 초고속 인터넷망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그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2차례나 시민들에게 발각되어 참교육을 받았다는 소식도 들렸죠. 이제 그는 출국 금지 조치로 한국을 떠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까지 받고 있는 그를 향한 한국 시민들의 끈질긴 추적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모든 과정을 직접 목격하고 있는 영국의 한 여행 유튜버가 전하는 충격적인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1초면 가능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의 여행 유튜버 케이트입니다. 케이트의 세계 일주를 운영하고 있어요. 50만 구독자와 함께 전 세계의 숨은 매력을 찾아다니고 있죠. 작년 여름, 한국의 매력에 완전히 빠져버린 저는 이번에는 겨울 정취를 느끼고 싶어서 다시 한국을 찾았답니다. 케이트, 괜찮아? 별일 없지? 새벽에 울린 메시지 알림음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호주 출신의 여행 유튜버이자 제 절친한 친구 에밀리였죠. 소말리가 한국에 갔대. 너 지금 서울이잖아.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지난 2023년 8월, 제가 일본 오사카에 있을 때였어요.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 일명 소말리라는 미국인 유튜버가 대대적인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처음에는 오사카의 한 호텔 건설 현장에 무단으로 침입해 라이브 방송을 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도톤보리 근처에서는 일본인들에게 시비를 걸고 고성방가를 했으며 지하철에서는 음란물 소리를 틀어대는 등 도를 넘는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심지어 히로시마 원폭 투하를 조롱하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일본인들은 그저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누군가 제지하거나 말리는 사람이 없었죠. 결국 그는 비자 초과 체류와 각종 비행으로 벌금 20만 엔을 선고받고 일본에서 추방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에밀리의 말에 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3년간 아시아를 여행하면서 느낀 건데 한국만큼 애국심과 정의감이 강한 나라가 없거든요. 역시나 2024년 10월 소말리는 한국에서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근처 소녀상 앞에서 부적절한 춤을 추고 우길기를 그려들고 다니며 시민들의 분노를 샀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0월 24일과 27일 홍대와 방이동에서 시민들에게 발각되어 제지를 당했죠. 결국 한국 정부는 그에게 출국 금지 조치까지 내렸다고 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찾아내는 거죠? 한국의 네티즌들은 마치 FBI급의 수사력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의 라이브 방송 속 작은 단서들, 심지어 배경에 비친 배달음식 상자 하나까지 분석해서 위치를 특정해냈다고 하네요.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한국 남자들은 모두 군대를 다녀와서 그런가? 우리도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라며 부러움을 표현하더군요. 에밀리의 메시지를 읽으며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이번 한국 여행이 단순한 관광이 아닌 뭔가 특별한 이야기가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답니다. 메시지를 받은 다음 날 저는 이태원의 한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다정한 겨울 햇살이 창가에 비치는 평화로운 오후였죠. SNS에서는 소말리의 행적을 추적하는 한국 네티즌들의 움직임이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놀라웠던 건 그들의 수사력이었어요. 30일 자정, 소말리가 라이브 방송을 켰을 때였죠. 한국의 네티즌들은 그가 북한 노래를 틀고 김정은을 찬양하며 도발적인 행동을 하는 동안 오히려 차분하게 그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답니다. 방송 화면에 하얀 벽을 배경으로 자신의 위치가 노출되지 않도록 했지만 이따금 들리는 소리를 통해 그가 공동주거시설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간파했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심야 라이브 방송 중 노트북과 휴대폰으로 한국 대통령 사진을 보이며 조롱할 때 잠깐 비춰진 배달음식 상자로 위치를 특정해낸 거예요.
한국의 네티즌들은 마치 하나의 정보망처럼 움직였어요. 소말리가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니 가장 싼 고시원을 전전할 거라고 정확히 예측했고, 실제로 방이동 장안빌딩 인근에서 그를 발견해냈죠. 이런 놀라운 추적 능력에 해외 네티즌들도 깜짝 놀랐답니다. 서울 어디에 있든 소말리가 나타났다 하면 최소 30분 안에 추적자들이 나타난다며 감탄했죠. 이는 미국 수사기관에서도 본 적 없는 역대급 프로파일링이라는 평가까지 받았어요. 한국인들은 소말리의 습성과 패턴, 시그니처에 대한 통계 분석을 기초로 하고 있는 듯 보였어요. 더 놀라운 건 일부러 그의 심리를 자극해 스스로 방송을 켜게 만드는 등 통계적 분석에 대입되지 않는 예외적인 행동까지도 예측했다는 거예요. 이런 광경을 지켜보면서 저는 생각했답니다. 이게 바로 세계 최고의 IT 강국이구나.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더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한국의 디지털 수사망에 감탄하고 있을 때였어요. 제 한국인 친구 미진이 카페로 와서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답니다. 케이트, 여기서 소말리를 추적하는 사람들 알아? 대부분이 군대 출신이래. 처음에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어요. 하지만 미진의 설명을 들으며 점점 이해가 되기 시작했죠. 한국은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분단 국가이고 모든 남성이 의무적으로 군대를 다녀온다고 해요. 그리고 거기서 배우는 건 단순한 군사훈련이 아니었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휴전 중인 나라야. 군대에서는 적의 동태를 파악하고 추적하고 생존하는 법을 배우지. 게다가 대부분 태권도도 기본으로 할 수 있어. 미진의 말을 듣고 있자니 지난주 홍대와 방이동에서 있었던 일들이 떠올랐어요. 10월 24일과 27일 소말리가 시민들에게 제지당했던 그 사건들 말이에요. 보디가드를 데리고 다녔던 소말리가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는 게 이해가 되더군요. 그런데 정말 대단한 건 이거야. 미진이 휴대폰을 보여주었어요. UDT 출신의 한 유튜버가 다른 추적자들과 함께 송파경찰서를 찾아가 소말리를 고발하는 영상이었죠. 그들의 신고 내용이나 분석이 마치 전문 수사관 같았어요. 이런 모습은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라고 해요. 실제로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네요. LA 폭동 때 코리아타운만 무사했던 것도 이런 배경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한국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군인이나 전쟁 경험자들이라 전투 본능이 있어. 외부로부터 위협을 받으면 누구든 참교육이 가능하지. 그러고 보니 방이동에서 소말리가 마주쳤던 사람들의 대화가 기억났어요. 특전사 출신, 수색대대, 해병대, 마치 특수부대 모임 같았죠. 하지만 그들은 그저 평범한 시민들이었다는 게 놀라웠어요. 일본의 한 네티즌이 외국인이면 사람을 죽여도 불기소하는 일본이 비정상이다. 일본도 20세가 되면 자위대에 보내야 하고 적에게 너무 친절한 일본인들의 정신 개조를 위해 한국에 견습을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군사적 조직력이 디지털 시대와 만나면서 더욱 강력해졌다는 거예요. 초고속 인터넷망, CCTV, 전국 단위의 정보 공유,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죠. 근데 미진아,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야? 미진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역사의 아픔을 잊지 않아. 소녀상은 단순한 동상이 아니야. 우리의 과거이자 현재, 그리고 미래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왜 한국인들이 이토록 분노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들에게 소녀상은 단순한 조형물이 아닌 역사적 상징이자 국민의 자존심이었던 거예요. 미진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소말리가 왜 그토록 두려워하는지 알 것 같아. 그가 마주한 건 단순한 시민들이 아닌 조국을 지키기 위해 훈련받은 전사들이었으니까요. 미진과의 대화가 끝난 후 저는 호기심에 한국의 군사 문화에 대해 더 자세히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발견한 사실들은 정말 놀라웠답니다. 세상에, 이건 정말 몰랐네요. 한국의 군사 교육은 군대에서만 이뤄지는 게 아니었어요. 대부분의 한국 남자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태권도를 배운다고 해요. 태권도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닌 자기 방어와 정신 수양을 위한 무술이죠. 게다가 성인이 된 후에도 민방위 훈련이라는 것을 정기적으로 받는다고 하더군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60대 노인들까지도 총기를 다룰 줄 안다는 거예요. 미국은 단순히 총기를 소지할 뿐이지만 한국은 모든 성인 남성이 실제 전투 상황에서 총기를 다루는 법을 배운다고 해요. 한국의 해병대는 미국 해병대와 함께 훈련할 정도로 유명해. 인터넷에서 본 한국 특전사와 해병대의 훈련 영상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한국군은 실제 전투 상황과 거의 똑같은 환경에서 훈련한다고 했죠. 특히 특전사는 영하 20도의 혹한기 훈련으로 유명하다고 해요. 미진아, 이게 다 사실이야? 제가 놀라서 물어보자 미진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우리는 아직 전쟁 중인 나라잖아. 1950년 이후로 단 한 번도 방심한 적이 없어. 우리 아버지도 민방위 훈련을 받으셨어.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 며칠 전 본 뉴스가 떠올랐어요. 일본에서는 소말리 같은 사람이 나타나면 대부분 피하거나 경찰을 기다린대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달랐죠. 실제로 한국의 위기 대처 능력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하다고 해요. IMF 외환위기 때 전 국민이 금 모으기 운동을 한 것부터 코로나19 상황에서 보여준 대응력까지 위기가 닥치면 하나가 되는 힘이 있다고 하더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뭉치는 이유가 뭔지 알아? 미진의 말에 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우리는 수천 년 동안 끊임없이 외부의 침략을 받았어. 그때마다 힘을 모아 이겨냈지. 그게 우리 DNA에 새겨진 거야. 한 명도 나고자 없이 모두가 함께 가는 거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말리를 쫓는 한국인들의 모습이 달리 보였어요. 그들은 단순히 복수심에 불타는 게 아니었어요. 이건 마치 전시 상황에서 적군을 추적하는 것처럼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작전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의 그런 조직력과 단결력이 진정으로 필요한 순간이 찾아왔답니다. 제가 한국의 군사 문화를 이해하기 시작할 무렵 소말리는 한국인들의 가장 큰 분노를 일으킬 만행을 저지르고 말았거든요. 어느 날 아침 서울이 분노로 들끓기 시작했어요. 10월 9일 소말리가 용산구 녹사평역 근처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저지른 만행이 SNS를 통해 퍼지기 시작했거든요. 케이트, 이거 봤어? 미진이 보내온 영상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화가 치밀었어요. 소말리는 소녀상 앞에서 입을 맞추고 외설적인 춤을 추었을 뿐만 아니라 금속 동상이랑 춤췄다고 나를 죽일 거냐며 비웃었다고 해요. 심지어 80년 전에 일어난 일일 뿐이라며 망언까지 서슴지 않았죠. 이게 무슨, 어떻게 이럴 수가. 미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케이트, 이 소녀상은 우리에게 단순한 동상이 아니야. 일제강점기 때 강제로 끌려간 우리 할머니들의 아픔이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역사야. 그런데 이런 짓을 순식간에 한국의 온라인 커뮤니티가 들썩이기 시작했어요. 소말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시민들의 반응을 촬영하고 심지어 아베 신조의 사진을 들고 내가 당신을 위해 한국인들을 물리쳤다는 글까지 올렸다더군요. 더 충격적인 건 그가 이런 행동들을 유튜브 수익을 위해 계획적으로 했다는 점이었어요. 한국인들의 분노가 커질수록 그의 채널 조회수도 늘어났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한국인들의 저력을 너무 얕봤던 것 같아요. 시민들의 제보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경찰에도 수많은 신고가 들어갔답니다. 특히 UDT 출신 유튜버들은 경찰서에 정식으로 고발장을 접수했어요. 대한민국을 모욕하고 시민들을 희롱했으며 역사를 왜곡하고 많은 국민들에게 분노를 유발한 행위는 결코 용서할 수 없다. 고발장의 내용을 보며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이건 단순한 분노의 표출이 아닌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한 대응이었거든요. 결국 소말리는 출국 금지 조치를 받았고 마약 투약 혐의까지 받게 됐어요. 하지만 한국 시민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죠. 그들은 소말리가 한국을 떠나더라도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답니다. 우리는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배워왔어. 지금도 서울 곳곳에서는 소말리를 찾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들의 목표는 단순한 응징이 아닌 역사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라는 걸 저는 알게 됐답니다. 며칠 전 소말리의 디스코드에서 들려온 충격적인 고백이 전 세계로 퍼졌어요. 한국에 입국하기 전 나는 일본과 태국, 이스라엘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똑같은 민폐 행각을 했다. 하지만 한국인들, 특히 젊은 남성들의 눈빛에서는 일종의 살기를 느꼈다. 심지어 그는 이제는 정말로 밖에 나가는 게 무섭다며 울먹이는 모습까지 보였다고 해요. 이제서야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는 걸까요? 아니면 두려움 때문일까요? 케이트, 이거 봤어? 미진이 보여준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흥미로웠어요. 같은 동아시아에서도 일본과 너무 다른 것이 이해가 안 되고 이럴 때 한국은 성지 같다. 죗값을 치를 때까지 쫓아내지 않는다는 한국의 발상 전환이 멋지다. 실제로 소말리는 이스라엘에서 경찰관을 희롱하고도 훈방 조치로 풀려났고 태국에서는 3대1로 싸우겠다며 시비를 걸고 다녔지만 아무 제재도 받지 않았다고 해요. 일본에서도 원폭 투하를 조롱하고 지하철에서 소란을 피웠지만 결국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났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한국인들은 소말리에 대한 추적을 정의 구현이라는 차원으로 승화시켰어요. 단순히 그를 잡는 것이 아니라 법적 절차를 통해 책임을 묻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죠.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라는 게 이럴 때 빛을 발하는 것 같아. 미진의 말처럼
한국의 디지털 역량은 놀라웠어요. 실시간으로 정보가 공유되고 CCTV가 분석되고 심지어 그의 심리까지 파악하는 걸 보며 저는 생각했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구나.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서구권 유튜버들의 반응이었어요. 소말리는 멍청하게도 한국의 치안이 좋다는 사실만 알고 인생에서 결코 해서는 안 될 중대 실수를 범했다. 한국인들이 나를 때릴수록 나는 무료로 명성이 쌓인다고 조롱하더니 지금은 죽은 듯이 숨어있는 게 모순적이다. 이제 소말리는 출국 금지 조치로 한국을 떠날 수도 없고 마약 혐의로 경찰 수사도 받고 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전국 방방곡곡에서 그를 찾고 있는 한국인들의 끈질긴 의지겠죠. 한국은 삼면이 바다라 해외로 나가려면 반드시 공항을 거쳐야 해. 미진의 이 말을 들으며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한국인들의 힘은 단순한 물리적인 힘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진정한 힘은 정의를 위해 하나가 되는 단결력, 첨단 기술력, 그리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끈기에서 나오는 거였죠. 이제 저는 확신해요. 소말리의 사례는 전 세계에 하나의 교훈이 될 거예요. 한국은 결코 건드려서는 안 될 나라라는 것을. 그리고 그 이유는 이런 민폐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놀라운 조직력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한 달간의 한국 여행이 끝나가는 시점이에요. 제 유튜브 채널에는 소말리 사건에 대한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전 세계의 시청자들이 놀라운 반응을 보이고 있답니다. 한국인들의 이런 모습은 전혀 몰랐어요. 정말 대단한 나라네요. 민간인들의 이런 조직력이라니 믿기 힘들어요. 제가 한국을 떠나기 전날 미진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유난히 아름다웠죠. 케이트, 우리나라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들어? 미진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제가 본 한국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었거든요. K-팝이나 한식으로 유명한 나라를 넘어서 놀라운 시민의식과 강인한 정신력을 가진 나라였죠. 미진아, 나는 이번 일을 통해 진정한 선진국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 같아. 실제로 소말리의 행적은 전 세계 여러 나라에 큰 교훈을 남겼어요. 일본의 한 언론은 한국의 대응이 우리에게 큰 과제를 던져주었다고 보도했고, 미국의 유명 유튜버는 Korean Power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기도 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인들이 보여준 성숙한 시민의식이에요. 그들은 분노를 무분별한 폭력으로 표출하지 않았어요. 대신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대응했고 첨단 기술을 활용해 체계적으로 추적했죠.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주목받게 될 줄은 몰랐어. 미진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실제로 제 채널에는 매일같이 한국의 시민의식과 조직력에 대한 질문이 쏟아지고 있었거든요. 특히 일본 시청자들의 반응이 뜨거웠답니다. 한국이 보여준 힘,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한국인들의 애국심과 정의감이 부럽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왜 한국을 건드리면 안 되는지.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에 저는 마지막 영상을 찍었어요. 가을 하늘이 유난히 맑았죠. 여러분, 제가 본 한국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었어요. 이곳은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 시민의식이 깨어있는 나라,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된 마음으로 세상에 맞설 수 있는 나라였답니다. 제 영상은 순식간에 확산됐고, 특히 디지털 사냥꾼들이라는 표현은 전 세계 미디어에서 인용될 정도로 유명해졌어요. 케이트, 또 와. 미진과 작별 인사를 하며 저는 약속했어요. 다음에 올 때는 더 멋진 한국의 모습을 보게 되겠죠. 그리고 저는 확신해요. 소말리 사건은 끝나겠지만 한국인들이 보여준 정의로운 힘은 영원히 기억될 거라는 걸요. 비행기 안에서 마지막 편집을 하며 저는 이런 자막을 넣었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그것은 깨어있는 시민의식과 정의로운 마음, 그리고 하나된 힘이었습니다. 이제 저희 한국 여행은 끝이 났지만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교훈은 계속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특별한 경험을 전 세계와 나누는 여행 유튜버로서의 새로운 사명을 깨달았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영국의 여행 유튜버 케이트가 전해준 한국의 놀라운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국인들의 뛰어난 조직력과 정의감, 그리고 첨단 IT 기술을 활용한 놀라운 수사력까지. 세계가 놀란 것도 당연해 보입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남성들의 강인한 정신력과 체계적인 군사훈련,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발휘되는 시민들의 단결력이었는데요.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통제하지 못했던 민폐 유튜버를 한국에서는 불과 며칠 만에 완벽하게 추적해낸 그 저력이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여러분은 이번 소말리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의 시민의식과 정의감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셨다면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감동뭉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이 다음 영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